안녕하세요. 알파풀 정은희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의 시간 올리 10분만 투자하세요. 10분 만에 익히는 거말 2급 필기 과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에 대한 관련 내용 정리하고 따끈따끈 기출문제도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먼저 목표값부터 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는 우리 시험에 그 뜻을 알고 있는지 그 문제가 나와요. 즉 뭐냐면 목표로 하는 결과치, 즉 현재 결과값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국영수 과목이 있다면 평균 63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평균 목표가 70이 되기 위해서는 이 평균 목표치 얼마? 7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과목 중에 어느 하나가 점수가 올라가면 어때요? 평균 70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이 목표치 70을 도달하기 위해 여기 여러분 값을 바꿀 셀이 C5번지죠. C5번지는 수학이에요. 따라서 평균이 70이 되기 위해서 수학 점수가 몇 점이 되어야 할까? 이것을 계산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목표값 찾기.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시험에는 그 뜻을 묻는 문제. 따라서 빨간색 글씨. 현재 수식의 결과값은 알고 있습니다. 63. 근데 향후 목표로 하는 결과치, 즉 평균 70을 얻기 위해 특정 입력값을 얼마로 조정할 것인가. 이걸 결정할 때 뭐 사용하는 기능이 뭐다? 목표값 찾기.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참고로 결과값에 대해 하나의 입력값만 변경할 수가 있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꼭 기억, 요말 별표. 그 다음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우리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됩니다. 1급, 2급 모두 공통입니다. 여러분 시나리오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전쟁 시나리오, 워게임 시나리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10년 후를 예측한 시나리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는 실제로 그 일이 닥친 게 아니라 이런 가정하에 앞으로를 예측할 때 이걸 우리는 시나리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 분석하는 도구. 자, 이때 중요한 거 결과셀은 반드시 뭐다? 변경셀을 참조하는 뭘로 이루어져요? 수식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요거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변경셀은 하나일 때는 그냥 우리가 선택하면 되고 여러 개의 변경셀이 있는 경우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나리오의 결과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요 시나리오는 우리 시험에 이 말뜻보다는 이 시나리오 이 과정 있죠. 예, 특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이 결과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둬야 돼요. 자, 일단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요건 공부를 좀 해봅시다. 실습이 필요해요. 자, 이걸 갖고 보여드리죠. 자, 엑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여러분 보면은 수익 금액이 있어요. 210만원. 근데 나는 이 보시면 투자 주식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 수입 금액이 현재는 210만원인데 앞으로 투자 주식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면 수익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반대로 투자 주식수가 줄어들면
수입 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해요. 그럴 경우 시나리오는 데이터에 여러분 여기 예측 보이죠?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보이죠? 요겁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 때는 추가를 눌러줘요. 그러면 지우는 건 삭제겠군요. 당근입니다. 자, 추가. 그러면 시나리오 이름을 먼저 쓰라고 하죠. 자, 제가 이렇게 씁니다. 주식 수 증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주식 증가. 그럼 변경셀 나오죠. 변경셀은 투자 주식수 이게 변경셀이에요. 하나. 에? 자,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도대체 현재 3129.95인데 얼마로 바꿀 건가요? 말해봐요. 이거예요. 그러면 투자 주식수를 제가 늘릴 거예요. 3,500으로 늘릴 거예요. 됐습니다. 자, B5번지 어때요? 절대 참조로 표시되는 거 보이세요? 그러네. 자, 추가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 때는 추가. 아니, 하나만 만들 거야. 확인. 됐죠? 우리는 하나 더 추가. 이번에는 주식을 감소시킬 거예요. 시나리오 이름 주식 감소. 역시 B5번지. 확인. 자, 이번엔 시나리오 개수를 자, 주식의 개수를 2,900개를 여러분이 2,900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더 이상 없어요. 확인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시나리오가 두 개가 생기는 거 보이세요? 예, 이게 바로 시나리오의 개수 목록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요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나리오 병합보고서 요약보고서 보이세요? 예, 여기서 요약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와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렇게 떠요. 그러면 결과셀은 즉 이들 투자 주식수가 늘어나고 줄어들면 영향을 미치는 결과셀은 뭐냐 이거죠. 저는 결과셀은 수입 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결과셀은 수익 금액으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절대 참조가 되죠? 확인. 자, 어때요 여러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별도의 시트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요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시나리오 이름 두 가지 뭐뭐 주식 증가, 주식 감소. 그리고 변경셀은 뭐예요? B5번지. 이게 바로 주식수였죠. 그래서 주식수가 3,500개, 2,900개 이렇게 늘어날 때는 3,500개, 줄어들 때는 2,900개. 그에 따라 수익금액 즉 B의 14번지도 210만 원이 현재값인데 234만 2,600원까지 증가될 수 있고 반대로 주식이 감소하면 194만 9,240원으로 수익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눈에 들어오죠? 네. 요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요거 보고 한번 해석 좀 해보세요. 자, 한 번 더. 자, 시나리오 이름 두 가지 뭐뭐 운영 저조, 운영 호조. 그러면 저조와 호조의 변경값 B의 3번지가 뭔진 모르지만 그 B의 3번지가 400%와 800%로 이렇게 바뀔 때마다 B5번지에 이런 결과를 준다는 거겠죠? 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보고서는 데이터의 양이 작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즉 어마무시한 양의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요약하여 보여주는 대화형 테이블, 이걸 뭐라고 불러요? 피벗. 엑셀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 다중통합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형식까지도 피벗 테이블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각 필드에
다양한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일정한 그룹별로 데이터에 요약, 집계, 즉 계산 함수를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즉 원본 데이터를 이용해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원본 데이터 내용이 변경되면 피벗 테이블에도 그 내용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이때 알아둬야 될 게 빨간색 글씨.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데이터에 새로 고침 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면은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도 변경된 내용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동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네버 네버 네버. 이거 시험에 함정 문제로 잘 나왔어요. 피벗 테이블에 사용자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필드를 얼마든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피벗 테이블 문제는 필기에서 한 문제 또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피벗 테이블은. 근데 우리 실기에서는 점수 배점이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오면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요거 실기에도 나와요. 알아둬야 됩니다. 자, 피벗은요 이렇게 데이터가 많다 이겁니다. 자, 이 많은 데이터를 여러분이 요약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1번 삽입, 2번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은 기존 현재 워크시트에 만들 수도 있고 새 워크시트 누르면 새로운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새 워크시트 눌렀어요? 확인? 이렇게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필드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바로 필드들이에요. 이 날짜, 부문, 담당 얘네들이 바로 요 애들이죠? 아, 그러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자, 피벗 테이블 필드 영역은 모두 4가지 영역, 필터 영역, 열, 행, 값. 실제로 계산이 일어나는 건 값이에요. 오케이? 참고로 피벗 테이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행과 값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뭔 얘기냐면 나는 담당자별로 담당 보이죠? 담당 필드를 끌어다가 행에다 놔볼게요. 이렇게 보세요. 아, 네. 그러면 담당자들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중복된 걸 쭉 어때요? 예, 요약을 해서. 이들이 올린 매출액의 합계를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 매출 금액을 값에다 끌어다 놓으면 이들 각각의 담당자들이 올린 매출 금액의 합계가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자, 여기 합계를 여러분이 여기 매출 금액 체크돼 있죠? 요거 체크를 해제하면 없어져요. 그 다음에 행에 있던 담당을 열로 끌어다 놓으면 열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끌어다 놓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이 필드는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담당자 밑에다가 하나 더 여기 부문 요애를 행 밑에 담당 밑에다 끌어다 놔볼게요. 이렇게 벌어져요. 네. 이렇게 확인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필요 없으면요. 필요 없다면 이 부문을 끌어다가 바깥으로 버려도 되고 체크되어 있는 부문에 체크를 해제하면 돼요. 이해돼요? 네. 이게 행 레이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문을 이번에는 필터에다 갖다 놔볼게요. 이렇게. 어때요? 예, 필터는 이렇게 맨 위에 표시가 돼요. 그럼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맨 왼쪽은 뭐다? 행 레이블. 맨 위는요, 필터. 그 다음에 열도 배치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열에는 거래처를 끌어다 놔보겠습니다. 어때요? 우와, 이게 열이군요. 예. 그러면 행, 열 이해돼요? 그
그리고 이들의 거래처별로 매출 금액을 값에다 놓으면 보세요. 합계 매출 금액 보이죠? 여기가 바로 값 영역이에요.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 네. 자,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행, 그 다음에 여기를 값, 여기는 열. 됩니까? 네. 자, 요걸 먼저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합계 매출 금액, 이거 나 합계가 싫어요? 평균으로 바꿀 수 없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클릭해서 아무 데이터나 클릭하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값 필드 설정 이렇게 나와요. 그죠? 들어갑니다. 평균 이렇게 바꾸면 돼요. 확인, 평균으로 바뀌어요. 됩니까? 이렇게 함수도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다. 요 정도. 우리 시험엔 요 정도. 이 피벗 테이블을 읽을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은 행,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열, 이 안에 들어있는 건 값, 영역. 계산은 무조건 값이에요. 평균이라고 써있죠? 매출 금액의 평균.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 그림 보면은, 자, 여기 맨 위에는 뭐예요? 대리점 써 있네요. 필터 영역에는 대리점 필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에는요, 예, 바로 이름이 나와 있고, 열에는요, TV, 비디오, 세탁기가 나오고, 그 다음 여러분 여기가 값이죠. 값은요, 수량의 합계가 표시가 돼 있다. 오케이? 예, 읽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따끈따끈 알파풀 기출문제 봅시다. 1번 상품 가격이 25,000원인 물건에 대해 총 판매액이 200만 원이 되게끔 하려면 판매 수량이 얼마로 조정되어야 할까? 이걸 알아보려면 어떤 기능을 사용하면 될까요? 그쵸? 즉 총 판매액이 200만 원이 되게끔 한다는 건 이게 목표치예요. 이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판매 수량의 데이터 값을 얼마로 조정해야 될까? 이거죠. 이게 뭡니까? 목표값 찾기.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옛날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21년도 예, 상시 문제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웃기죠?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시나리오. 자, 하나의 시나리오의 변경셀은 최대 몇 개까지 알아두세요.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시나리오 결과 작성할 수 있죠. 시나리오 병합을 통해 다른 통합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요 지문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원하는 함수를 이용한 계산 결과를 볼 수 있다. 미안하지만 4번은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겠죠? 답 4번입니다. 이것도 한 3번 넘게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갑자기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풀이를 안 해드릴래야 안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많이 나와서. 3번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값 영역의 특정 항목을 마우스로 따닥 더블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새로운 시트에 표시가 돼요. 데이터 그룹 수준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요약 정보만 표시할 수도 있고 요약된 내용의 세부 데이터를 표시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룹 수준이 도대체 뭐죠? 뭐 이러시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자,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클릭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 상자가 떠요. 제가 담당을 행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뺐어요. 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이렇게 행이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날짜를 행에다 놔볼게요. 이렇게 요약이 돼요. 월별로, 이게 월별로 그룹화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앞에 더하기 표시 보여요? 이거 누르면 세부적으로, 자, 4월 데이터 뭐가 있는지 볼래? 짠! 이렇게 세부적으로 데이터가 열려요. 이게 그룹화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예, 요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룹 수준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요약 정보만 표시할 수도 있고 요약된 내용의 세부 데이터 표시할 수 있다. 그럼요. 행을 열로 또는 열을 행으로 이동하여 원본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행 영역에 있는 데이터 열로 막 끌어다 보여드렸어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후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해버리면 피벗 차트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일반 차트로 바뀌게 됩니다. 피벗 차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차트로 바뀌게 돼요. 삭제가 되지 않고. 오케이? 이 지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답 4번.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본 자료가 변경되면 모두 세로 고침 기능을 이용해 피벗 테이블에 반영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맞아요. 작성된 피벗 테이블 삭제하면 함께 작성한 피벗 차트 삭제된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일반 차트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똑같은 이 내용들 어때요? 오, 문제는 다른데 예문을 갖다 재활용하네요. 그렇게 문제 만들어요. 갑자기 뉴페이스 문제가 나오는 건 드물어요. 나왔던 지문을 이렇게 돌리고 또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피벗 테이블 전체를 범위로 지정하고 딜리트를 딱 누른다. 오케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값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맞아요, 여러분. 값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 마음대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데이터들 마음대로 이렇게 삭제 안 된다고요. 지금 메시지 뜨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된다고요. 아, 그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 다음 5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딱 보니까 어때요? 행에 8월, 9월. 이거 뭡니까? 그렇죠. 날짜를 월 단위로 그룹화했구나. 그 다음에 열에는 제품명이 나왔네. 그죠? 네. 그리고요. 합계 수량. 계산 항목은 수량의 합계로구나. 읽을 수 있죠.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로 기존 워크시트의 A1 셀을 선택했다. 여러분, A1 셀은 뭐예요? 대리점 모드. 이거는 필터, 보고서 필터 영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잊지 마세요. 그 피벗 테이블의 위치는요. A1이다. 아니에요. 그러면요. 필터는 무조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필터 영역으로부터 2칸 내려와요. 여기가 바로 피벗 테이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A3 셀이 바로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가 아니라 새로운 워크시트에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대리점 필드를 필터 영역에 설정했다. 오케이. 총 합계는 열의 총 합계만. 이게 열이죠? 예, C 열의 합계, D 열의 합계 보이죠? 예, 이게 열의 총 합계. 표시되도록 설정했다. 맞고요. 행 레이블 필드에 그룹화가 설정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 이 5번 문제도 사골과 같은 문제입니다. 왜요?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알아둬야 돼요. 됐죠? 자, 6번 문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요거 시나리오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이 문제도 화석이 돼버린 문제입니다. 하도 많이 나와서. 자, 여러분, 시나리오 이름은 2가지.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 2가지. 그 다음에 변경 셀이 3개죠. 근데 난 아까 달러비, 달러오 뭐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이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변경 셀은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와 같이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결과 셀도 셀 번지 대신에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실행하기 전에 이거 이름은 미리 정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변경 셀과
결과셀에 대해 이름을 정의하였다. 아주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1번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값의 변화에 따른 이들이 호황일 때 이렇게, 불황일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런 판매량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 평균이 어떻게 바뀌는지 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번도 맞는 말입니다.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이다. 맞네요. 시나리오의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내용이 기존 요약 보고서에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어 표시된다. 미안하지만 시나리오 값 바꾸면요, 새롭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자동으로 그 변경된 값이 요약 보고서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다시 계산, 이 말이 틀린 답이에요. 됐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서도 원본 데이터에 대한 값이 변경되면 뭡니까? 이 기존의 요약 보고서에 절대 never 반영 안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피벗 테이블도 역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된다고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새로 고침 아이콘 반드시 눌러야 돼요. 그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제일 긴 거 3번이 답이에요. 오케이? 이 문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 합격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합격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 만발 해주시기 바래요. 감사해요. 땡큐.